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멈추거나 줄이면 좋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밝히자면 그 3가지란 SNS, 보정, 그리고 긍정 확언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SNS를 줄여라. 여러분들도 한두 개의 SNS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SNS는 꽤 여러 번 우리의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연구는 페이스북이긴 하지만 정신건강의 악영향은 아마도 인스타그램 등의 이미지 기반의 SNS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SNS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SNS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상향식 비교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상향식 비교라는 게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비교를 뜻합니다. 즉 자신보다 더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많고 자기는 그에 비해서 부족하고 볼품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SNS의 알고리즘이 우리가 특정 이미지나 글에 관심을 표현하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보다 더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볼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매 순간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구체적인 논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임팩트 오브 소셜 미디어 온 셀프 스팀이라는 논문에서는 경영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사용했는데요, 주요 연구 결과 약 88%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사회적인 비교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98%가 상향적 사회적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매일 1시간씩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자존감 점수는 5.574점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사회를 살면서 또 스마트폰을 쓰면서 SNS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란 어려울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최신 정보 등을 얻는 창구로 활용되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SNS를 활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똑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고 볼품없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용하고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들만 자신의 피드에 뜨도록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SNS의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어렵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확인하게 된다면 SNS 사용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보정에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셀카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셀카를 올릴 때 그냥 올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크고 작은 보정을 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터들은 현실의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더 작게 만들거나 잡티를 없애고 피부색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정 필터 그리고 뷰티 필터 등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런던 시립대학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진은 필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했는데요, 평균 연령 20세인 17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젊은 여성의 90%가 필터를 사용하거나 사진을 편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참가자의 94%는 특정 방식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을 했고 절반 이상은 그 압박감이 매우 강렬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고 신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젊은이들이 필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신의 외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필터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러한 필터를 쓰면서 자신의 외모가 보정해서 더 나아질 부분이 있는 부족한 외모라는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기보다는 고쳐야 할 곳이 많은 외모라는 인식을 키운다는 것이죠. 셀카 편집과 신체 불만족 사이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연구에서는 여성 130여 명에게 마른 여성 또는 평균 체형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셀카를 찍게 한 후에 편집을 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마른 이미지를 보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와 체형, 얼굴 불만족을 증가시켰고요, 셀카를 찍고 편집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분과 얼굴 불만족을 더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보정에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얼굴 불만족의 정도도 증가되었다고 해요. 정리하면 앞서 말했듯이 SNS 사용이 상향적 비교를 만들었고 그 비교 후에 셀카를 보정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증가시켜서 더더욱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SNS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셀카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거나 보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정한다는 수준으로 가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진을 보고 잡티 하나 없고 완벽한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다 보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비교하는 마음을 덜 갖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요즘엔 동영상 보정 같은 것도 다 돼서 몸매나
특히나 이 피부 같은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피부나 몸매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외모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멘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존감 높이는 법 세 번째, 자기 확언을 멈출 것. 이 SNS나 블로그에서는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자기 확언, 긍정 확언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예쁘다 등등 말이죠. 약간 유행처럼 퍼진 경향이 좀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확언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은 외모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가 별로라고 여기는 사람이 나는 내 몸을 사랑해와 같은 반복적인 확언을 했을 때 오히려 신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확언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더 별로라는 인식을 더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해, 속으로는 아니야 내 몸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확언에 대한 과한 믿음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의지의 문제다 와 같은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는 곧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도 그러한 목소리를 내겠죠.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기질, 처한 상황,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라는 생각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듀크 대학교 출신의 임상심리학자 매튜 스컬트 박사에 따르면 긍정 확언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 하나에서 3개 정도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 되기, 사회 정의를 옹호하기, 내 신체 건강 돌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두 번째, 가치 중 하나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시간을 내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이게 그 두 가지인데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긍정 확언보다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확언을 이어가면 긍정 확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확언을 할 때의 표현 방식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는 똑똑하다와 같은 특성 일반화를 하면 좌절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나는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을 또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반대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와 같은 성장 마인드를 더 많이 채택할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사건을 직면했을 때 더 쉽게 도전해서 회복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덜 겪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SNS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정과 긍정 확언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